어떻게 키워야 되지? 내가 잘못하면 애착 형성이 안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애착은 사랑의 크기보다는 반응의 일관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삼성드림소아과 원장 김연경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애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애착 형성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키워야 되지? 내가 잘못하면 애착 형성이 안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요. 애착은 아이하고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쌓아가는 관계의 경험이고 서로의 믿음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부모만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루 이틀 실수했다고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안정된 애착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이 꼭 지켜주셨으면 좋은 3가지 기본기를 말씀드릴게요. 애착이라는 거는 아이가 특정 보호자를 안전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심리적인 연결입니다. 이 애착 형성은 아이가 신호를 보냈을 때 보호자가 대체로 반응을 해준다는 경험이 반복이 되면서 이러한 안정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런 애착은 사랑의 크기보다는 반응의 일관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안정된 애착의 기본기를 말씀드릴게요. 안정된 애착이 형성된 아이는 항상 엄마 품에만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죠. 엄마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고 내 옆에 있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세상을 탐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가도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도 조금 무서워도 괜찮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 라는 감정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안정된 애착은 아이를 더 붙잡아두는 관계가 아니라 아이를 밖으로 나가게 하고 독립심을 키우게 만드는 힘입니다. 반대로 애착이 불안정하면 아이는 세상을 탐색하기보다는 보호자한테 계속 매달리거나 아이의 감정을 닫아버리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아이를 의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의 독립성과 정서 안정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독립심이 없는 경우에 부모님들이 내가 애착 형성을 잘 못했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저희 애들을 예를 들어보면 저희 큰아이는 굉장히 독립심이 어려서부터 강했어요. 그래서 만 4살부터는 키즈카페 혼자 넣어놔도 혼자 알아서 놀아요.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안감이 좀 큰 아이들입니다. 첫째라 그런 거 아니에요? 첫째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는 기질이 있어요. 저희 쌍둥이들은 새로운 데를 가면 불안해해요. 새로운 사람이 와도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사실 이런 성격과 기질의 차이가 있는데 기질과 불안감의 차이는 아이들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있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천천히 탐색을 할 수 있는 정도면 애착 형성을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 안정된 애착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이 꼭 지켜주시면 좋은 3가지 기본기를 말씀드릴게요. 최근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기본기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민감성인데요. 아이의 울음, 표정, 몸짓 같은 것을 보고 지금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 자꾸 알아보려고 하는 태도예요. 항상 맞출 필요는 없고 아이를 자세하게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이거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아이들이 막 울면 우리 혜진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속상했구나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이를 안아주시거든요. 이러한 민감성, 아이들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해주는 민감성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연륜 아실까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엄마가 좀 더 F가 아닐까. 저는 일단 아이가 울면 혼낼 생각부터 하거든요. 저는 너무 T고 심한 T죠. 네. 두 번째는 반응성입니다. 아이가 신호를 보냈을 때 완벽하지는 않아도 반응해주는 경험을 주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안아주고 말로 답해주고 이러한 반응들과 상호작용이 쌓이면서 아이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일관성이에요. 오늘은 반응하고 내일은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 막 울면서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 어떤 날은 되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근데 어떤 날은 화내고 하는 것이 아이한테 굉장한 혼란을 줍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는 달래주고 어떠한 상황에서 잘못을 했으면 훈육을 하고 기본적인 태도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해요. 큰 틀에서는 예측이 가능한 반응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 3가지가 반복이 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는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안정된 애착의 핵심이에요. 사실 애착이 흔들리는 경우를 보면요. 부모님의 사랑이 없어서 흔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 중요한 기본기를 몰라서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이 신호를 버릇이나 때로만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우는 걸 보자마자 또 왜 이래 이렇게 습관 들면 안 돼 라고 무조건 혼을 내거나 단정해버리면 아이는 신호를 보내도 반응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반응을 너무 늦추거나 너무 미루는 경우예요. 그냥 좀 울게 두자, 스스로 진정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라는 경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세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선 안아주고 어떤 날은 화내고 어떤 날은 모른 척하면 아이는 보호자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본인이 힘들어도 항상 같은 상황에서는 같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책이나 정보 같은 것만 믿고 우리 아이를 보지 않는 경우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열심히 따라는 하는데 아이의 반응을 보지 못한다면 이게 바로 최악의 경우일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관계 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책이나 미디어에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알려주는 방법보다는 우리 아이랑 눈 맞추고 시선을 바라보고 안아주고 하는 스킨십, 이러한 것들만 잘 해주셔도 사실 애착 형성은 다 가능합니다. 아 근데 이거 보니까 네. 진짜 육아 힘든 것 같아요. 힘들죠. 너무 이게 많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사실 그래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엄마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소아과 의사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보고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제 기준에 맞춰서 그냥 아이를 키우거든요. 별로 흔들리지 않아서 힘들지 않은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 항상 얘기하는데 이 육아의 제일 힘든 점이 죄책감이에요. 뭔가 예를 들면은 아기가 막 울었어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빠서 한번 화를 냈어. 화를 내고 나면 나 힘들다고 또 애한테 화냈구나는 죄책감이 밀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느끼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낯선 곳 갔는데 우리 아기가 잘 못 놀아요. 그러면 어머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아기가 애착 형성이 잘못돼서 우리 아이가 이런 데서 이렇게 무서워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죄책감이 육아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미안하고 항상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나 때문에 힘들어하나? 이런 생각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아니다. 아이의 기질이 있고 다 성격이 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번 네이버에 애착 형성에 대해서 쳐봤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 대부분은 애착 형성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좋은 놀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애착 형성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나 놀이 같은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착 형성은 신생아 때 태어나서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할 건데요. 신생아 때는 안아주고 젖을 먹이거나 분유를 먹이면서 아이하고 스킨십하는 과정부터 해서 조금 더 크기 시작하면 아이랑 눈 맞추는 거, 사랑한다고 말해주거나 아이랑 대화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지 특별한 기술이나 완벽한 육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신호를 자꾸 보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그 틀을 일관되게 대해주는 거, 이 세 가지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흔들리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저도 그날 힘들면 애한테 화도 냈다가 또 기분 좋은 날에는 웃어줬다가 하기도 합니다. 실수하는 순간이 있어도 그 애착이 바로 무너지진 않습니다.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애착과 자폐하고도 연관이 없습니다. 애착 형성이 안 돼서 우리 아이가 자폐로 간 것도 절대 아니에요. 자폐가 궁금하시면 예전 영상에 자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놓은 영상도 있습니다. 즉 아이에게 중요한 거는 항상 잘하는 부모가 아니라 항상 내 옆에 있어주고 나를 믿어주는 부모일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는 이 기준 하나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님이 아이를 잘 쳐다봐주고 아이의 반응을 좀 느끼고 있다면 충분히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